과제 문제 풀이 해드리고요. 진도 나갈 겁니다. 과제 문제 풀이는 계산이 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부 문제는 뒷부분, 계산 부분은 풀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정석 연습 문제입니다. 12-7번부터 보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럼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요. 그럼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사실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됐죠? 이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키링은 뭔데요? 뭐요? 뭐 그려져 있어요? 남자친구입니까? 집어넣어요. 선생님 나중에 우리 2월 말이면 그거 끝나잖아요. 특강 끝나잖아요. 방학 특강 끝나고 기념품 같은 걸 뭘 할까 했는데 앞반에서는 그거 나왔어요. 라미샤프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 얼굴이 박혀있는 키링을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선생님 얼굴 박힌 키링 가지고 다니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요.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요. 요건 나머지 정리할 때 많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치 뭐예요?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그러면 뭐냐면 이걸 보고 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정리할 때 했습니다. fx는 x.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예요. 미지수 있고 등호 있으니까 방정식이죠? 방정식에 미지수에 넣었더니 성립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거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꽤 다뤘었어요. 자, 그럼 문제 이거는 3차라고 나왔고요.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형태를 살짝 바꿔서 넘길 겁니다. fx-x는 0의 근도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근데 이것도 얘가 3차인데 이건 1차니까 특별히 변형되는 거 없이 3차고 최고차의 개수 1인 거죠. 근데 알파를 근으로 가진대요. 그렇다면 fx-x는 분명히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분명히 x-베타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x-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질 건데 우리 알고 있네요. 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래요? 승민이 여기쯤 붙지 말고요. 자, 이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래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래요? 승민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리에 1이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있죠, 이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집어넣어서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집어넣고 x 마이너스 1로 fx 마이너스 x는 얘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예요? fx에 관련된 친구죠? x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있고 더하기 x 하시면 돼요. 전개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면 전개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F5가 얼마냐만 요구하고 있죠? F5는 그냥 X에 5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굳이 전개할 필요 없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 나머지 정리에서 썼었던 사실은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 뭐예요? 3차라고 나오긴 했지만 3,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3차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앞에 다 배운 내용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들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건너뛰면 뒷내용들에 자꾸 빵꾸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10번입니다. 10번 보죠. 10번은 몇 차 방정식인가요?
세아야? 10번 몇 차 방정식인가요? x에 대한 4차예요. 그래서 x 4제곱하고 더하기 m 더하기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5는 0.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대요. 그럼 우리 실근이 얼마냐 그리고 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의 개수는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썼죠. 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데 그러려면 우리 그래프 그려야 되죠. 몇 차 그래프 그려야 돼요? 4차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안 배웠어요. 맞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건 안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좀 다르게 볼까요? 이걸 보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얘랑 유사한 형태가 있죠. x 상수 2차, 4차만 있어요. 이렇게 짝수 차수만 있는 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죠? 가연이 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기차식이었고요. 보기차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플러스 m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이 보기차식이 t에 대한 몇 차가 됐어요? 2차가 됐죠. x에 대한 4차였는데 치환을 통해서 t에 대한 2차가 됐어요. 그럼 t에 대한 2차가 됐는데 x의 내실근을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가 t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는 아닐 겁니다. 치환돼서 이야기가 변경됐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t의 근 하나를 t알파라고 놓을 거고요. t의 또 다른 근을 t베타라고 놔볼게요. 이 t알파, t베타는 t의 두 근입니다. 그럼 사실 t는 우리가 치환한 거예요. 문제 풀기 편하려고 x제곱을 t로 치환한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원래대로 바꾼다면 x제곱 t가 t알파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정리하면 x제곱이 t베타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죠. 실근어근 합쳐서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t알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수예요. 현재 고정된 값입니다. 얼마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이걸 통해 x는 뭐가 되냐면 제곱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 친구는 플러스 루트 t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t알파 이렇게 2개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은 플러스 루트 t베타랑 마이너스 루트 t베타랑 해서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근데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됐죠? 루트 씌웠다고 무조건 실수 아니고 허수도 아니에요. 이게 실수가 되려면 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되려면 이 친구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한 애가 뭐여야 돼? 루트 씌웠는데 실수가 되려면 루트 한 애가? 그건 루트를 벗고 나오는 거. 루트 2도 실수잖아요. 그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4개의 실수인 근을 가지려면 안에 있는 친구,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뭐여야 된다고요? 양수여야 돼요.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근데 서로 다른이란 표현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t알파가 0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루트 0하고 빼기 루트 0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죠. 더하기 루트 0 빼기 루트 0 둘 다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t베타도 0이면 안 되죠. 그럼 0이 아니고 3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더하기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되죠. 그죠? 2개 나왔죠. 근데 여기에 t알파랑 t베타가 만약에 같은 값이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4개가 아니고 2개만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근으로.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t알파랑 t베타는 다르다는 내용까지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t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의 2근
T 알파랑 T 베타가 있는데 두 근은 모두 0보다 크고 둘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이거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었어요. 이런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야기가 4차의 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기차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라 돌고 돌아서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로 변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뭐라고 불렀어요? 네 글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하는 거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근의 분리라고 했죠. 근의 분리. 근데 양근이면 양근음근 문제. 근의 분리 배우기 전에 처음 배웠던 거예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세 가지 뭐였나요?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이에요. 만약에 이걸 처음 듣는 느낌이 난다면 복습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이러니까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계셔요.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요. 두근의 합은 서로 다른 두 양수의 합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곱도 물론 0보다 커야 됩니다. D는요, 이 식에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두근의 합은요,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역시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M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나머진 계산. 그럼 마치 4차의 근계수 이야기였는데 보기차식이라 2차의 근의 분리, 양근, 음근 이야기로 접근이 된 겁니다. 됐죠? 배운 거라고는 보기차식으로 바꾼다 밖에 이번에 안 배웠는데 실제 문제풀이는 한참 전에 배운 걸로 푼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내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친구들이 허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음근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변형돼서 나오니까 결과물만 띡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이런 흐름이 되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적으세요. 자, 12-13번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특정 값이 아니에요. 오메가를 통해서 6가지 이야기를 추출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이 식은 4차잖아요. 근데 허근이 있대잖아요. 허근이 있다니까 분명히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근으로 있을 테니까 저 친구의 실근 2개를 찾아봅시다. 됐죠? 그럼 실근 2개를 찾을 거고 1넣으면 0 되나요? 1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예요.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었는데 0 됐으니까 분명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세제곱. x 세제곱인데 없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 현재인데 저게 되려면 마이너스 x 있어야 되고요. 상수 곱해서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에 1 넣으면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요. 2 넣어볼까요?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네요. 2 넣었는데 0 되네요. 그럼 얘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얘가 되려면 x제곱이 더 있어야겠네요. x 한 다음에 상수 곱해서 되려면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실근이 마일 2, 그 다음 허근 오메가 바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6개 찾을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1번 뭐였냐면 이걸 원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2는 0. 개 길죠? 우리 봤던 것보다 너무 기네요.
두 번째 거 생략하고요. 세 번째 거는 여기 대입해도 되겠네요. 오메가 마이너스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두 개가 곱도인데 우선 생략하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하시면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오메가 이야기 되게 많이 보던 친구예요. 누구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할 때 뒷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근도 오메가예요.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이 형태에서 본 거구나.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구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그대로 써놓은 상태에서 이거 보세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죠. 그럼 오메가 제곱을 차수를 낮춰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우리 수업 초창기에 좀 보여드렸었어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2차를 1차로 표현했죠? 3차도 양변에 오메가 곱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이 친구의 음수배한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1입니다. 거기에 오메가를 뺐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에요. 똑같이 나오죠.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6개 써놓고 거기 중에 문제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친구.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구가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오메가의 거듭제곱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복잡하고 요거를 가지고 3차를 1차로, 2차를 1차로, 3차를 1차로 이런 식으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요. 오메가 4제곱은 역시 양변에 오메가 곱한다고 생각하면 오메가 차수가 낮아진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오메가네요. 1 더하기 오메가 뭐 저대로 두셔도 되는데 요걸로 바꿀게요. 분모에 항이 2개면 계산이 빡셉니다. 통분하고 막 그런 게 해서 정리하는 게 빡세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로 바꿀 거고요. 그럼 얘도요.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돼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 있네요. 오메가 세제곱 뭐였어요? 우리 1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이 되는데 요게 요 관계에 의해서 얘랑 똑같습니다. 그죠?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과 똑같으니까 다시 이 값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요 3개가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통분해서 정리하시고 지금 오메가 1제곱부터 오메가 99제곱까지 있으니까 문제 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99개 있는 거예요. 근데 3개 단위로 돌죠?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3개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나오냐면 33번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값은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야기에서 오메가는 뭐라고요? 특정값이 아니라고요. 특정값이 아니고 허근을 표현하고 있는 기호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허근이 뭔지는 구해봐야죠. 됐죠? 정리하시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16번이고요. 이거 기억날려나 모르겠는데 한 10회차 수업인가? 그때쯤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어떤 친구의 근이 있는데 그 근을 역수로 가지는 친구. 역수로 가지는 친구는 이 개수의 순서가 뒤바뀐다고 했어요. 이 개수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fx식이 뭐가 되냐면 이거의 개수를 뒤집은 x세 더하기 다음에 오는 거 c라고요. cx제곱 더하기 dx가 아니죠. b죠. bx 더하기 a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왜인지 보여드리긴 했었고 이게 사실 요즘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옛날 스타일 문제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놓으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몰라도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니까 정리하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근각에서의 관계 가겠습니다. 세근의 합은 세근의 합, 그 다음에 3개 중에 둘이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요. 하면 마뿔 마구 최고차의 개수분의 여기까지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개수.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요, 3차고, fx 3차고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잠시만 이렇게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더하기 r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 세근이 이거니까 세근의 합부터 해볼까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분의 2차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둘 곱하면 다이렉트로 갈게요.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이고요. 역시 근각계수의 관계로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계수라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감마분의 1이 되고요. 역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PQR을 ABC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고 최종 형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있고 이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죠? 역수네요. 이 친구의 역수예요. 이 친구의 역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A니까 R 이꼴 A. 그래서 R 자리에 A라고 적은 겁니다. 됐고요. 두 번째 이야기요.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우린 이걸 ABC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이니까 분수의 덧셈이네요. 통분할 거예요. 이 친구들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뭡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뭐예요? 참고로 앞타임의 한 수업에서는 틀렸어요. 똑같은 오답이 나왔네요.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통분은 분모에 있는 걸 다 곱하는 게 아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형태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오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분모 분자의 감마, 알파, 베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됩니다. 됐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마 사라지고요. a 사라지면 b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의 값은 b예요. 됐죠? 그럼 q 자리에 b라고, q 자리에 b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거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문제 뒷부분 이야기하시면 이때 f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뭘 구하래요? r 구하래요. x에 얼마 넣고 싶어요? 이 r을 구하려면 x에 얼마 넣고 싶어요? 1 넣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이지만 결국 f1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하고 거기로 넘어가 보죠. 부교재로. 19번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정석 19번입니다. 19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3a-2 x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a x-2b 제곱은 0인데 세근이 있을 거고요. 문제의 세근이 뭐라고 나왔냐면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세근의 합이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라고요? 8이라고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럼 세 개의 근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도 되겠죠.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러면 풀마하고 3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네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 a 값이 나와버렸습니다. a 값은 나왔고요.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 마이너스 2b제곱은 0이 됩니다. 됐죠? 이 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세근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의 순서상 A는 구했고요. 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X 외에 미지수가 B제곱이 있어요. 근데 여기 B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B제곱의 개수가 X거든요. 혹시 X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B제곱도 없애고 식도 0으로 만들 수 있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B제곱의 개수 X고 B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니까 X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무조건 B는 사라지니까. 됐죠? 그럼 이 집어넣어서 나머지 부분 정리해보면 8, 마이너스 16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4입니다. 0 되네요. 그럼 이 식은 X에 2 집어넣으면 0 된다고요.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X-2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됐죠? 그러면 뒷부분 찾아보죠. 뒷부분 찾아보면 인수분해 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이거 제곱 아닌가요? 왜 이렇게 적었죠? 네. 32군요. 이렇게 엉망이니? 32예요. 그래서 0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한 다음에 상수 곱해서 적어 나오려면 플러스 B제곱은 0이에요. 됐죠? 그래서 전체식의 근이 2랑 알파, 베타 나오는 건데 알파, 베타는 정수인 겁니다. 됐죠? 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무조건 6입니다. 그래서 2랑 6해서 8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족시켜주는 B에 대해서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요. 자, 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제곱하고 Y는 0을 연립한 게 사실은 얘잖아요. 그럼 이건 뭐고요? X축이죠? 이거 2차예요. 아래로 블록해요. 꼭지점에 X좌표 3입니다.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 4, 5, 6 그 다음에 2, 1, 0 그 다음에 여기 7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 여기 꼭지점이 있어요. 여기 꼭지점이 있는데 X축과의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X축과 안 만나니까요. 그럼 알파, 베타라는 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베타가 뭐 해야 된다고? 정수요. 자, 그럼 보세요. 계속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정수 3, 3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에 근은 원래 2의 알파, 베타가 3, 3인 거예요.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겹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안 돼요. 조금만 더 내려가는데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고 정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다음 그림으로 될 수 있는 건 이런 느낌의 그림이겠죠. 2랑 4요.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근 2에 2랑 4라고요. 안 돼요. 왜요? 겹쳤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다음 그림이요. 이거예요. 그럼 원래 근 2에 1하고 5라고요. 되네요. 됐죠?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근이 뭐라고요? 2랑 0, 6이에요. 다음 근은요. 마이너스 1하고 7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1, 7 이렇게 돼요. 그럼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B예요, B. 이 B는 정확히 B제곱이죠? B제곱은 두 근의 곱입니다. 자, 그럼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요. 그럼 두 근의 곱은 5죠? B제곱이 5다. B는 뭐 돼요? 뿔마 루트 5 됩니다. 되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둘 곱하면 0이에요. 그럼 B제곱이 0이니까 B는 0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둘 곱하면 마이너스 7이에요. B제곱이 마이너스 7이면 B는 허수입니다. 안 되죠. 문제에서 실수 B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고정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2 되고요. B는 이거. 그래서 A, B의 순서상은 마이너스 2, 루트 5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나 마이너스 2, 0이나 이렇게 3개 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정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친구를 한정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B였으면 한정 짓지 못하는데요. B제곱이라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적으세요. 227번 보겠습니다. 227번 보시면 px는 0에 근이 알파 베타 px는 최고차의 계수 몰라요. k의 x-알파, x-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7번이에요. 됐죠? 자, 그랬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3이래요. 근데 이번엔 p 2x-3은 0이니까 x자리에 2x-3 넣겠습니다. 그럼 k 2x-3-알파 2x-3 베타 2x-3 감마가 돼요. 됐죠? 근데 얘를 0으로 만든다고요.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굳이 풀어낼 필요 없죠. 이거 근이 x는 뭐가 되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3을 반으로 나눈 거.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역시 베타 더하기 3을 반으로, 감마 더하기 3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됐나요? 그럼 세근의 합은 얘예요. 이거 3개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정리의 개념을 이용하면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3이니까 더하면 20 나누면 11이 되겠네요. 세근의 합은 11이 됩니다.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39번 보겠습니다. 도형 문제죠. 어렵진 않은데 도형이 나오면 사실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냥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개 잘 그린 것 같아. 요이씨 개천. 예, 자 A, B, C, D 되어 있고요.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입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조금 찌그러지긴 했네요. 반원이에요. 반원입니다. 여기 5 있고요. 문제 여기 X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예, BC의 길이가 AD 길이 이 친구의 5배라고 문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X가 됩니다. 자, 근데 가만 놓고 보니까 접하는 점이 있죠. 여기서 접하는 점, 원에 접하는 점이 원이 사실 다 그려내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접하는 점이 하나, 둘,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모두 수직 표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수직 표시하시고 나면 삼각형이 합동인 친구가 생겨요. 이렇게 떨구면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90, 빗변 공통의 이게 반지름으로 같아서 RH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예요. 됐죠? 똑같은 이유로 이쪽도요. 이쪽도 이렇게 쪼개보면 이 두 개가 합동입니다. RHS 합동이고요. 그럼 여기 X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OX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2 때 많이 했었어요. 뭔 짓을 했냐면 이거 수직이잖아요. 양쪽이 수직이니까 얘를 평행하게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이 끌고 오는 걸 중2 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면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면서 마주보고 있는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여기도 R이고 여기서부터 2R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수직이니까요.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X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X에 X 더했으니까 6X.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4X, 6X, 2R이에요. 이건 다른 변수니까 냅두시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4대 6. 몇 대 몇? 2대 3이라고요.
그죠? 비율로 2대 3이에요. 물론 그냥 피타고라스 쓰셔도 되는데 숫자가 좀 커서. 자, 그러면 2대 3이죠? 제곱의 합. 그럼 여긴 루트 5여야겠네요. 됐죠? 근데 2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4x니까 곱하기 2x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길이로 만들려면 2x를 곱해서 2 루트 5x가 사실은 이 길이인 겁니다. 그럼 나왔네요. 반지름이 루트 5x인 거예요. 됐죠? x는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나왔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라지 s로 했어요. 사각형의 넓이 했는데 이거 무슨 사각형입니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위아래, 뭐 밑면 두 개긴 하지만 밑면 두 개 더하고 높이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아래 더하면 5x의 x니까 6x. 그 다음에 높이가 얘죠. 2 루트 5x 곱하기 2분의 1 하면 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D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CD의 길이는 우리 아까 구했네요. CD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6x죠. 자, S제곱 빼기 L제곱. 이걸 L로 놨어요. 그래서 S제곱 빼기 L제곱이고요. 뭐 제곱 그냥 하셔도 되는데 S 더하기 L하고 S 빼기 L로 바꿔볼까요? 아니다. 그냥 하자.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합시다. 자,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6루트 5x가 되겠죠? 제곱. 그 다음에 얘는 6x. 그냥 끝이네요.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6 하면 36 곱하기 5 하면 얼마냐? 180이죠? 180x 4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빼기 36x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수분해가 너무 보여서 인수분해 하고 갈게요. 36x 제곱으로 묶으면 아닌가? 그냥 144라고 나오는구나. 에이씨, 그지 같네요. 144예요. 그럼 36으로 나눠지는데요. 36으로 나누면 이거는 5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36 하면은 4만 남네요.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5, 1, 그 다음에 4, 1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리고 요걸 사실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건 t제곱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t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거나 또는 1이 되는데 t가 뭐였어요? x제곱이죠. 그럼 이건 허근이니까 안 되고요. x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됐네요. 뭐예요? 이 접하면 수직 표시에서 합동인 걸 찾아내는 겁니다. 끝.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할게요. 필기해 주세요. 자,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수업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할 때 한번 잠깐 다루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을 여러 개 세운 상태, 세운 식 이거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방정식 여러 개 쓴 거예요. 근데 막 4개, 5개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의 목표 중에, 교육 과정 목표 중에 과도한 계산은 안 한다, 지양한다가 있어서 과도한 계산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낙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 3개, 식 3개가 최고치입니다. 미지수 4개짜리나 식 4개짜리 같은 건 안 돼요. 그리고 식 3개짜리도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데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고 실제로 미지수 3개, 식 3개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고등학교 화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화학에서 계산 같은 거 하다 보면 미지수 3개, 식 3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지수 2개에 식 2개짜리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문제 푸는 거에 미지수 3개, 식 3개짜리가 있긴 있는데 뭐 이거는 특별히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충분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오늘 미지수 2개, 식 2개인데 버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냐면 1차와 1차를 연립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이죠? 중2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1차, 1차 연립해요. 1차, 1차 연립하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맞아요. 가감법하고 대입법 있었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가감법하고 대입법 있었고요. 이거 이제 뭐 적절히 넣어서 문제를 푼다 혹은 개수를 없앤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중2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고등 내용에 이게 나온 이유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근을 구했는데 근이 무수히 많다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요 근이 없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근이 무수히 많은 걸 앞에서 한번 다룬 적 있어요. 1차 방정식 하면서 다룬 적 있습니다. 근이 무수히 많은 뭐라고 불렀냐면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근이 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근이 없는 건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인데 가를 지워서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부정 형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말이 안 나오죠? 뭐가 돼야 되냐면 0 곱하기 미지수가 0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항등식이죠 사실. 그 다음에 근이 없는 경우는 0 곱하기 미지수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0이 아닌 수 형태로 나온다면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는 게 됩니다. 이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다룰 거예요. 잠깐 다루는데 사실은 앞에서 다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1차 1차고요. 오늘 메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연립이라는 개념인데 1차와 차수가 늘어나요. 2차를 연립합니다.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예요. 그럼 얘는 해법이 뭐냐면요. 하나예요. 뭐냐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풉니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낮은 차수, 높은 차수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해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두 쌍의 근이 나올 겁니다. 됐죠? 개념을 확장합니다. 1차 1차 하다 1차 2차 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2차 2차를 할 거예요. 그럼 얘도 최종 목표는 하나거든요.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4개를 이따가 하나하나씩 다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 1차 방정식을 만든다예요.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고 그걸 위해 기본적으로 4개, 3 플러스 1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든 상관없어요. 두 친구 중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1차 곱하기 1차는 0하고 2차는 이제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차랑 이 2차를 연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1차랑 요 2차를 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하나의 1차는 0과 여기 있죠. 요 2차 2차는 0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요. 요 1차를 써서 1차는 0과 2차는 0을 해서 두 번 하는 겁니다. 뭐를요? 이걸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1차랑 2차 연립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됐죠? 이따 보면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그거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딱 보고 그건 아셔야 돼요. 본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럼 어쨌든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니까 식을 잘 정리해서 너무 무책임하죠? 잘 정리해서 2차 항을 모두 소거하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2차 항을 모두 없애버리면 뭐만 남아요? 1차만 남으니까요. 1차를 찾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잘 정리는 문제 구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절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고 전체를 더하거나 빼서 2차 항을 만드는 거. 2차 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게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역시 잘 정리해서 적절하게 해서요. 잘 정리해서 이번엔 무엇을 소거할 거냐면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0으로 만든다고요. 0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 다시 요걸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따 예시 보면 알 거예요. 자, 4개라고 했죠? 근데 3개밖에 없죠? 남은 네 번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적을 거예요. 요거 중요하니까 봅시다. 적던 거 멈추고 보세요. 적을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뭐냐면 UV 문제라고 합니다. UV 문제라고 하고요. 이건 U는 X 더하기 Y고요. V는 X 곱하기 Y예요. 덧셈 곱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하고 반대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T제곱 마이너스 UT 더하기 V는 0에 두근을 만약에 X, Y라고 하죠? 그러면 X 더하기 Y, 두근의 합이네요. 두근 합.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U가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은요. X, Y죠? 이건 뭐가 돼요? V가 되는 거죠. U랑 V를 두근의 합과 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XY가 실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근이 실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식의 판별식. 근데 t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까지 연결됩니다. 역시 UV, 덧셈, 곱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머릿속에 이것도 있어야죠. 더하기, 곱하기면 당연히 빼기랑 제곱 더하기 제곱도 무엇으로 U랑 V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친구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이것도 있으셔야지 이따가 그 투데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기본 문제 13-1번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고요. 연립방정식 푸세요인데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에요. A는 알려지지 않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은 상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푸세요 라고 되어 있고 A는 상수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승민이 몇 차인가요? 몇 차인가요? 그럼 1차, 1차 아까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푸는 방법 2개 있다고 그랬죠? 아니요, 여기 2개 선생님이 요 위치쯤에 적어드렸잖아요. 1차, 1차 연립하는 거. 맞아요. 가감법하고 대입법 있어요. 가감법하고 대입법 중에 뭐 써서 구하고 싶어요? 어떤 거 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 문제. 가감법이요? 자, 그러면 y를 없앨게요. y를 없애려고 여기다 a를 곱해서 빼버리겠습니다. a 곱한 거 요 밑에다 적을게요. a제곱 x 플러스 ay는 a가 될 거고요. 뺄 겁니다. 이렇게 2개. 됐죠? 그럼 a제곱 빼기 1 x 플러스 이건 사라지죠. a는 사라지고 y는 사라지고요.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x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x는 a제곱 빼기 1이 아니죠. 1 마이너스 a제곱이죠. 왜 이러냐? 잠이 들겠나? 1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관계식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에 넣어서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ax니까 1 마이너스 x에 a를 곱해요. 그럼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a죠. 분수의 뺄셈이니까 통분해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얘는 1 마이너스 a제곱 빼기 a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내림차순으로 바꿔 적을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쓰면 절반만 맞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을 했습니까?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갈 때 뭔 짓 했어요? 나눴죠. 뭘로 나눴어요? 1-a제곱으로 나눴어요. 우리 중등 내용에는 없지만 고등 내용에선 나눌 때 꼭 뭐가 아니란 내용을 붙여야 됩니까? 0이 아니란 내용을 붙여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 1-a제곱이 0이 아닐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 현재는 모르죠.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1-a제곱이 0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a가 1이 아니고 a가 -1이 아닐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럼 케이스를 또 나눠야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a가 1일 때. 그죠? a가 1이면 이게 0 되니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1일 때. 역시 a가 -1이어도 이게 0이 되니까요. 됐죠? 자, 그럼 a가 1이에요. 아까 이 친구는 a가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1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2분의 1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5분의 8도 되고 이래서 a가 들어간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a가 정확히 1이죠. 그럼 1 넣어버리면 돼요. 어디에다가요? 아까 여기다가요. 1 넣으면 뭐가 되냐면 0x는 0이 되고요. a에 -1 넣을게요. 여기다 a에 -1 넣으면 0x는 2가 돼요. 이거 x에 뭐 넣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근이 되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걸로 부정. 그래서 이건 근이 무수히많은 부정이 돼요. 이건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식을 만족시키는 게 없죠? 그럼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내용은 나누는 식이 0인지에 대한 판단 이야기까지 하셔서 부정불능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다. 됐죠? 자, 1차는 이렇게 끝내고요. 뒤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지수 3개인 거 나오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3 내용에도 나와요. 중3 내용에도 나오고 당연히 고1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고1에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풀어보자고. 자, 소금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건 수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상식이에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오고요. 단위는 %로 나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내용은 농도, 소금, 소금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 3개 중에 2개가 있으면 관계식으로 다른 친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무엇을 문제에 주어졌는지 혹은 안 주어졌는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표현할 거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3-3번이에요.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A에서는 60g, B에서는 40g을 퍼내어 섞었다. 그럼 소금물 60g을 퍼낸 거고요. 소금물 40g을 퍼낸 겁니다. 농도 안 나왔어요. 농도는 A%라고 할게요. A 거니까 A%, B니까 B%라고 할게요. 그럼 보세요. 두 칸이 찼죠? 미지수긴 하지만 두 칸이 찼어요. 그럼 세 번째 칸을 관계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이 관계식에 의한다면 소금은 이렇게 나누고 요게 곱해져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그럼 A를 넣어서 소금을 구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돼요. 약분이나 이런 건 마지막에 합시다. 자, 그럼 똑같은 이유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둘을 섞었다고 그랬죠? 더한 거예요. 여러분, 농도끼리는 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농도끼리 더할 수 있다면 100%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1% 100번 더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도는 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소금과 소금물은 더할 수 있습니다. 섞으면. 그럼 소금물의 양은 100g이 되고요. 소금의 양은 이걸로만 놓고 보면 분모 100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100분의 60A 더하기 40B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뭐라고 나왔나요? 농도가 7%라고 나왔죠. 그럼 하나, 둘, 셋으로 이 관계식을 써보자고. 관계식 쓰면 7은 농도 7은 100분의 소금물분의 소금 100분의 60A 더하기 40B 소금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그럼 약분되면 100분의 땡땡땡이 7이니까 곱하면 700은
60A 더하기 40B가 됩니다. 됐죠? 양변을 20으로 나눌게요. 20으로 나눠서 3A 더하기 2B는 35라는 식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40g의 소금물을 펐어요. 어디서? A에서. 그래서 농도 A%.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A 곱하기 40 되고요. B에선 60을 펐습니다. 그럼 100분의 B 곱하기 60이 된다고요. B%라고 놓으면요. 그럼 역시 둘을 더했다고 됐죠? 그럼 둘을 더하면 100g에 100분의 40A 더하기 60B가 되고요. 문제에선 9%가 되었대요. 역시 식 쓰겠습니다. 식 쓰면요. 분은 소금물 분의 소금 100분의 40A 더하기 60B가 되고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농도 9가 나온 거예요. 약분하고요. 정리하면 900은 40A 더하기 60B가 돼요. 역시 20으로 나누면요. 2A 더하기 3B가 4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소금하고 A랑 B를 똑같은 양을 넣었대요.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그냥 똑같은 양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100g 나오게 하려고 50g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A%, 요거 B% 돼요. 그러면 100분의 A 곱하기 50, 100분의 B 곱하기 50이고요. 둘 더하면 100g. 이거 노리고 한 거죠. 50, 50으로. 그 다음에 100분의 50A 더하기 50B예요. 근데 X%에서 이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럼 역시 저기다 넣으면 X는 100분의 소금물분의 소금 100분의 50A 더하기 50B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약분돼서 최종적으로는 100분의 이거니까 정리하면 100분의 50 하고 A 더하기 B예요. 얼마? 2분의 1 A 더하기 B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1차 두 개 나왔죠? 미지수 A, B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되시고요. 요거 둘 더해서 정리하시면 다이렉트로 A 더하기 B에 관련된 친구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가간법이나 대입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소금물에 대한 내용, 농도에 대한 내용은 이거 외운 상태에서 3칸 중에 2칸 차면 나머지 하나를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게 기본 접근입니다. 농도끼리는 덧셈 뺄셈 안 되지만 소금물은 덧셈 뺄셈이 됩니다. 증발시킨다, 물만 더 넣는다, 소금물을 더 넣는다.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 이번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 적으시고요. 이제 2차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2차로 넘어가 볼게요. 2차로 넘어갈 거고요. 13-5번 보겠습니다. 13-5번 보시면 기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있는 x-y는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는 2가 돼요. 자, 물어볼까요? 이거 몇 차인가요? 위에 있는 식. 몇 차예요? 차수가 뭐냐면 미지수가 곱해지는 횟수입니다. 이거 1차예요. 밑에 식은 몇 차인가요? 2차예요. 이것 때문에도 2차고 이것 때문에도 2차예요. 미지수 2개 곱해졌으니까. 그럼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거예요. 아까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방법 뭐라고 했냐면 대입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y는 x는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y는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 알아서 하시면 돼요. y는 x-2라 이걸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x-2, 마이너스 x-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동류항 정리하죠.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0이네요. 자, 그럼 x값 될 수 있는 건 다이렉트로 갈게요. 0하고, x값 될 수 있는 건 0하고 3이죠? 그럼 x가 0이면 y는 얼마냐면 이 식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예요. x가 3이면 y는 얼마냐면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지난 그때부터 되게 많이 얘기한 거 있어요.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했나요? 계속 하던 거야.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죠.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거 못 그려요. 이거 못 그립니다. 나중에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과를 희망해서 미적분 2까지 가면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을 찾았는데 교점의 좌표가 0,-2이고 3,1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수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차, 2차 했으니까 다음은 2차, 2차 할 겁니다. 13-6에 있는 거 볼게요. 13-6에 있는 3개 다 할 거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이에요. 그 다음에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죠. 간씨 아직 잠 안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오늘 투데이 못 풉니다. 자, 몇 차예요? 몇 차예요? 2차죠. 2차, 2차예요. 1차를 만들어야 돼요. 1차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뭐였어요? 인수분해. 위에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는 본인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랑 2x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돼요. 위의 식이. 그럼 우리 이렇게 연립한 걸 이렇게 연립한다고 생각해서 두 개로 나눕니다. 2x 마이너스 y는 0과 5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6. 이 친구랑 얘요. x 마이너스 y는 0과 5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6. 이 두 개를 연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가 생겼죠. 1차, 2차 연립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대입해서 푼다고요. 그럼 대입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두 쌍, 여기에 두 쌍에서 총 4쌍의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1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1차를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고요. 그럼 옆에 있는 거요. 밑에 있는 거요. 이번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씨 깜짝 놀랐어요. 자, 몇 차예요? 위에 있는 식 몇 차예요? 2차예요. 밑에 있는 식도 2차입니다.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안 돼요. 밑에 있는 식도 안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두 번째, 2차를 없앱니다. 여기서 2차는 얘랑 얘예요. 밑에 식에서도 2차는 얘랑 얘입니다.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을 빼면 되겠습니다. 세아는 손톱 보고 있고 가연이는 자고 있고 뭐합니까? 자, 뺄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고 2차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뺄 겁니다. 그러면 빼면 위에서 밑에 뺄게요. 2x 플러스 2y는 6이에요. 1차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3으로 간단히 쓸 수 있고요. 이 친구 자체가 얘네 둘에서 온 거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연립해도 되는데 밑에 식이 조금 간단해 보이네요. 그럼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연립하시면 되고요. 1차, 2차니까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나머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위에 식 쓰던 밑에 식 쓰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적으시고요. 2개 더 남았습니다. 적으세요. 좀만 힘내세요. 세 번째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식 2차고 밑에 식도 2차예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2차 만드는 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요. 얘도 2차예요. 밑에도 2차인 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입니다. 3개의 2차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y는
없앨 수 있지만 y 없애고 나면 xy랑 x제곱 남잖아요. 없어요. 그럼 마지막 뭐 한다고요? 상수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 상수 마이너스 14, 여기 7이에요. 없애는 방법 2배 하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를 없애는 거예요. 상수를. 자, 그럼 위의 식에 2배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14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할 거라고요. 6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2y제곱은 0이에요. 자, 인수분해 되나요? 여기 틀렸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3이죠. 인수분해 되나요? 가연아 그만 자고. 거의 다 끝났어요. 좀만 힘내세요.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인수분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0이니까 이 친구 1차가 드디어 생겼어요. 그리고 얘나 얘 둘 중에 아무거나랑만 연립하면 되는데 위에 거로 할게요. 위에 게 조금 간단해 보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니까 2차랑 2차 연립한데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3x 마이너스 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을 연립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x 마이너스 3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1차, 2차 연립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입한다고 그랬죠? 대입해서 두 쌍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인수분해 되나 확인하고 2차를 없앨 수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 안 되면 상수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적긴 했지만 요거요.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뭐였냐면 x 더하기 y, x 곱하기 y,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개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u로 놓죠? 그리고 얘를 v로 놓으면 얘는 u제곱 빼기 v, 2v가 되고요. 이건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루트가 생기거든요. 루트가 생겨서 얘는 루트, 정확히는 절대값. 얘는 뭐가 되냐면 u제곱 마이너스 4v가 돼서 루트가 생겨서 이 문제에선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계속 쓰이니까 알아놔야 되고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xy 플러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랑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랑 이렇게 있어요. 자, 위의 식 2차예요. 얘 때문에 2차입니다. 가윤이 힘내요. 이제 5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하나, 둘, 셋 때문에 2차예요.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돼요. 두 번째, x, y 요거를 없애면 x제곱, y제곱이 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 0 만드는 거 만들어서 여기 7 곱하고 여기 5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인수분해 안 돼요. 해보시면 그럼 마지막 여기 보시면 곱셈, 덧셈,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UV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UV 문제고요. U는 뭐라고요? X 더하기 Y. V는 X 곱하기 Y로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U의 제곱 빼기 2V라고 생각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U 더하기 V가 5고요. U제곱 마이너스 2V에 V를 더한 거예요. U제곱 마이너스 2V에 V를 더한 거죠. 그럼 얘는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V가 되죠. 그게 7이에요. 몇 차인가요?
몇 차예요? 1차죠. 몇 차예요? 2차죠. 1차, 2차로 바뀌었어요. 우리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1차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1차가 생겼죠. 특이한 형태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입하겠습니다. V에 대입하는 게 좋겠네요. V는 5-U니까 대입해요. 그럼 U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U 마이너스 7은 0이네요. 그럼 U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U 플러스 3하고 4죠. U 플러스 4랑 U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U는 뭐예요? 마이너스 4거나 U는 3이 되고요. V는 이때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식 이용하면 되겠죠. V는 5-U니까 9가 될 거고요. V는 5-U니까 2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XY를 구하는 거지 UV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요. 아까 UV 문제는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까지 꼭 가셔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의 근 XY라고 쓰려고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결론을 내놓고 형태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9는 0의 근이 XY인 거고요. 요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의 근이 XY인 거라고요.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너무 명확하게 되죠. T 플러스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로 되니까 T는 1이나 2예요. 근데 그 근이 XY라고요. 그럼 이건 X가 1이면서 Y가 2던지 아니면 X가 2면서 Y가 1이던지란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보세요. 1이면 둘 더하면 3이며 3이고 곱하면 2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허수 나옵니다. 허수 나와요. 근해 공식 그냥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안 물어보고 실근만 물어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그냥 해보죠. 그럼 이거 t에 대한 근 구하면요. 2a분의 이거 뭐가 잘못됐나? 4, 3 맞죠? 7 마이너스 7 이게 마이너스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아 마이너스 5인데 5로 했어. 마이너스 5인데 아 개 싫어. 자 그래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이씨 여기까지만 할래요. 뭐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마이너스 5예요. 여러분도 마이너스 5로 고쳐서 다시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UV 문제고요. UV 문제는 U가 얼마다 V가 얼마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꼭 가서 이거의 근까지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경우엔 판별식까지 이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한 거 메인은 사실 뭐냐면요. 2차 연립하는 거예요. 2차 연립하는 거고 2차는 1차식을 만들어야 돼요. 1차식 만드는 걸로 첫 번째 지웠지만 인수분해 되나. 두 번째 인수분해 안 될 경우엔 2차식을 모두 없앨 수 있나.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상수를 0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UV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느낌이 뭐예요? UV죠. 당연히 UV가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UV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일찍 끝났네요. 그럼 이거 해볼까요? 선생님 시간이 다 된 줄 알았어. 이거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개귀찮네요 진짜.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V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U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U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U가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U는 플러스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V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네요. 에? 진짜? 마이너스 9네요?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에? 진짜로? 아까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뭐 계산 틀렸나요? 아이고 다 틀렸다. 마이너스 V잖아요. 이건 V를 넣으면 에이씨, 다 틀렸네. 다 지워. 왜 보고 아무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자, 유제곱 미안해요. 유제곱 플러스 5 플러스 U가 되죠.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마이너스 V니까요. 그러면 U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는 0이다. 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이게 아니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U는 마이너스 2나 1이 되고요. U가 마이너스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친구로는요. 요 식이 아니고 플러스 2t 마이너스 U니까요.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역시 이 친구도요. 요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t 이거 마이너스 6이냐? 네,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이건 딱 떨어지네요. 는 0이니까. 자, 그럼 요거는 t 플러스 3하고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요.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xy일 수 있고요. 반대로 xy가 뒤집혀서 1 마이너스 3일 수 있고요. 딱 떨어지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t 마이너스 3하고 t 플러스 2니까요. 근이 3하고 마이너스인데 x가 y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유, 계산이 다 틀렸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네 번째 이 UV 문제는 꼭 나옵니다. 심지어 미지수 달고 나서 XY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UV는 2차 방정식까지 가셔야 됩니다. UV로 끝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아유, 딱 맞았네요, 시간.